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도 개인만 매수를 했고 시장은 꼭 고구마를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매우 답답했는데 어떠셨나요? 물을 드시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당기고 있는데 상대편도 그렇고 우리 편도 그렇고 모두들 나를 구경하고 있는, 두 손 놓고 구경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가 좀 지루한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오늘 뭐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네, 대만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시아 시장 전체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움직였고 오늘 오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량이 정말 좀 우려할 정도로 상당히 작았었는데 오후에 조금 증가해가지고 네, 조금 거래량이 어제보다 금요일보다는 늘어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 3.9%, 이전에는 3.6%였는데 3.9% 조금 올랐는데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근원 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나왔는데 3.4% 나왔죠. 이전에 3.1%. 뭐 큰 그런 건 없었고요. 우려 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미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그 핵 협상 그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 쪽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또 뭔가 좀 의문점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이게 지목을 또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74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만일에 이란과 핵 협상이 잘 되게 되면 유가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죠.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서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뭐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이 34,000달러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업체들이 거기에 맞게끔 조금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델타 변이 플러스인가요? 네. 그게 지금 85개국 이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호주 시드니 얘기도 했었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영향을 뭐 안 준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이 방향을 잃고 있는 거죠. 모멘텀이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뭘 보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전혀 지금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시장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뉴스도 없고 시장의 움직임은 고점에서 이렇게 천천히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너스 2천억에서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고,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한 2천억 정도씩 매도를 하고 있다가 마감할 때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를 조금 늘렸어요. 한 700억 정도 늘린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기관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초반에는 마이너스 6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800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오늘 한 1,4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에서 많이 산 업종이 제약업종이다. 네. 제약업종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쪽으로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네. 오늘 시장은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예전 방송을 보면은 이제 2달 전에 시장에 급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코로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번 델타 바이러스가 그런 급락을 유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좀 잊어버려야 될 거는 좀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악재가 코로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크게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예,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이 백신의 접종 때문에 이겨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시장의 반영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또 확산이 돼서 봉쇄를 하게 되면 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정치권에서 아마 예전처럼 작년처럼 그런 봉쇄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봉쇄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뭐 활동 제한이나 지금 그 여행에 대해서 여행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람이 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허용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조금 더 또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뭐 백신 여건도 거의 대부분 뭐 그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개별 업체들별로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공장을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거나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산업별로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예. 코로나는 이제부터는 뭐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일본 올림픽 때문에 이 코로나 확산이 새로운 국면에 갈 수 있는데 지금 독일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이제 백신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호재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다만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기를 좀 거부하죠. 네. 뭐 그런 게 악재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코로나는 앞으로 시장을 조금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 등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상승하는 업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기대치가 매우 낮아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실적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이런 분위기는 실적 기대치가 낮아서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될 때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은 실적 기대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많은 운용사들이 얘기하는데 실적 기대치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별로 안 좋은 건데 이렇게 되면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매도가 나오겠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뉴스에 파는 실적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가 하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어제 나이키처럼 나이키의 실적이 좋게 나왔더니 15% 급등했잖아요. 네. 미국 시장처럼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전망이 좀 좋게 나온다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올라간다면 분위기도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높은 실적 기대치가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업종 중에서 몇 가지 업종이 거의 업종이 지금 오르는 업종이 없고 종목별로 올라가는 종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번 분기의 실적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들이 미리 기업에 탐방을 가서 실적을 조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리게 되거든요. 이게 소문에 산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뉴스 실적을 발표해서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매도해버리는 거죠. 그럼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쭉 그런 상승 흐름을 타는 종목, 업종. 오늘은 뭐 건설, 현대건설이나 뭐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뭐 그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학 쪽에서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이 올랐고 뭐 S오일도 올랐고 그리고 뭐 해운 쪽도 올랐고 예. 업종은 그 두 개밖에 거의 움직인 게 없는 것 같고 종목별로는 뭐 화학에서 국도화학이나 뭐 코오롱인더 뭐 아시아제지 그리고 나이키 때문에 휠라홀딩스 뭐 이런 것들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종목 얘기 안 하다가 종목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종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지금 이렇게 빠지다가 아니면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주식들은 2분기 실적이 혹시라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지금 실적 기대치가 시장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으므로 그런 실적이 나올 때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을 잘 보고 기다렸다가 그 전에 잘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자발적으로 시장을 관망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나왔는데 뭐 사상 최고치 거의 뭐 10년 내 최고치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해서 벌크선 그 운임 지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거의 뭐 최고치 부근에 있다. 거의 뭐 한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더블 이상 올랐다. 이래 가지고 오늘 해운 회사 HMM하고 뭐 페노션하고 대한해운하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그런 주식들이 좀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안 좋은 뉴스가 뭐냐면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회사 가치를 35조로 산정을 해가지고 신고서를 올렸는데 이게 좀 이 회사 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가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그거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네. 시장이 좋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너무 높게 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안 좋은 거죠. 네.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게 좀 악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OLED TV가 올해 지금 매출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86% 정도 증가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 디스플레이 쪽은 소폭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동아엘텍이나 선익시스템 같이 작은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주식들 이거 뭐 한번 그 뉴스로 이렇게 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강세고 지금 원래 강해야 되는 대표주가 뭐 AP 시스템이나 SNU, 디바이스 NG, ICD 뭐 이런 주식들 큰 주식들 DMS 이런 것들 매출이 뭐 한 2, 3천억 이상 5천억까지 가는 그런 주식들은 지금 갑자기 급락이 나와가지고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TV, OLED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장이 거기에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구리를 대체하는 금속으로 알루미늄의 공급을 늘릴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아침에 알루미늄 관련된 주식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개 있습니다. 4개. 알루코, 남선알루미늄, 사마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근데 남선알루미늄인가요? 이거 지주회사가 있어요. APTU인가요? 그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뭐 빼버리고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그 아변 이런 거를 하는 회사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보니까 이상한 테마에 엮여가지고 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도 있고 해서 근데 매출이나 아니면은 뭐 영업이익이 좀 탁월하게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 없어요. 아쉽게도. 없는데 2개 종목이 흐름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중국 쪽을 바라보고 이 종목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철강이 올라갈 때 저는 철강을 안 사고 스테인리스를 샀어요. 황금 ST라고 하는 합금 하는 걸 샀거든요. 근데 그걸 샀었는데 지금은 그런 철강보다는 요즘에 그 자동차 경량화라 해가지고 코프라나 그리고 코롱 플라스틱, HDC, 현대 EP 이런 경량화 주식들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알루미늄이나 아니면은 고강도 플라스틱을 이용해가지고 차체의 무게를 줄이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에도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외에 구리를 대체해서 알루미늄을 사용하겠다. 근데 사실 구리를 대체해서 알루미늄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열 전도율이나 전기를 전도하는 그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체하기 어려운데 일단 뭐 중국에서 만약에 소비를 늘려준다면 알루미늄 쪽도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4개 종목 중에서 2개가 그나마 조금 관심 있게 보면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오늘은 뭐 볼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정도 찾아보는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너무 지루하고 비자발적으로 관망을 해야 되는 궁금증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해소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뉴스가 없기 때문에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왜 기관이 파는지, 왜 외국인이 파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내일 시장을 보면 답이 좀 나올지도 모르니까 내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